선동열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 타자들이 시합을 안 나와요. 심지어 어느 투수는 선발로 내정이 됐는데 아프다고 안 나와요. 야, 어디가 아픈데 진단서 띄워라 해봐. 김웅용 감독님 띄워주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이미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서 진단서를 띄라고 그래요. 그게 뭐 네. 괘씸한 거야. 우리나라 최초 30홈을 쳤으면 기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 영구 결번을 해준다. 지금까지 우승한 반지를 시리즈별로 다 맞춰준다. KBO에서 최초 한 기록들을 다 해준다. 초대 감독으로서 다시 고마웠다고 헌정식을 해준다. 그때는 게임을 쉬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스가 왜 이제 강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과거에 삼성이나 롯데에 있을 때 보면은요 선동열이 나온다고 우리 일부 그 유명 타자들이 시합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느 투수는 해태하고 나와서 선발로 내정이 됐는데 아프다고 안 나와요. 왜냐면 워낙 강하니까 나와봐야 타율 까먹을 거고 나오고 방어에 자책이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죠. 이름은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이름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로 롯데, 삼성이 그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 타율 잘 친 사람들이. 왜냐면 손동열이 나오면 뻔하잖아요. 과거에 누군가 한 타자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얘기했나요? 예. 큰일 났네. 저도 요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144경기 이 여름에 좀 쉽지 않은 거라는 건 사실에 인정을 해요. 그러나 투수는 그럴지 몰라도 야수들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 선수를 보러 오잖아요. 비싸더만 옛날보다. 감독님 처음 뵀을 때 부상 웬만한 거 안고도 뭐 홈런도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빠집니까? 그랬더니 부러진다면 혹은 찢어져서 출혈이 심하다면 물론 출혈도 당장 지혈이 된다면 나가겠지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3년도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3루를 보고 있는데 연습하다가 여기 이빨을 맞은 거예요. 이벽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빨을 보니까 여기 앞니가 흔들거려요.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시합 나갔어요. 그거 말고 가장 서러웠던 경기 있습니까? 뭐 시합 나가는 게 서러울 거에 뭐가 있겠어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감기기도 좀 있고 그러면 내가 좀 아파서 시합을 못 나오겠다 그러면 코치한테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러면 코치가 감독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야 어디가 아픈데 진단서 띄워라 해봐. 그럼 진단서를 어떻게 띄워가요? 그것도 진단서 어디가 띄우냐면은 임채준 박사님한테 가서 띄워오라 그래요. 그 유명하신 분. 예. 근데 그분이 절대로 진단서 띄워주지는 않아요. 김웅용 감독님 띄워주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이미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서 진단서를 띄라고 그래요. 김일권 선배가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김일권 선배가 나중에 그분 돌팔이라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돌팔이다. 근데 실제로 돌팔이였죠. 왜? 정상적인 진단서를 안 끊어주니까 돌팔이 맞죠. 작가님은 지금 자서전을 생각하시잖아요. 마음속에 두고 있는 타이틀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만 관중이 가득 들어찬 야구장에 3만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느낌에 대해서 사실은 6만 개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뛰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그 6만 개의 눈이 감독님을 보면서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그런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거를 팬들한테도 한번 그 얘기를 저 역시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는 거를 좀 고백하는 그런 뭘 담은 제목을 정해야겠다 이런 정도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감독님은 6만 개의 눈 하시는데 조금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있어요. 첫 부분에 들어갈 얘기만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그 30홈런 치신 날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날로 기억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날 장종원 선수하고 붙여서 손가락 이제 손이 부러지고 팔목 부러지고 그때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시리즈에 출전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해 정규 시즌 MVP를 받았는데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한국 시리즈 MVP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끝내 못 하셨거든요. 출전을 못하게 됐으니까 사실 팀의 우승도 좀 불투명해진 상태고 근데 그게 30홈런이라는 게 중요한 기록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거기에서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장종훈이 40홈런 넘어서고 하면서 그럼 30홈런 누가 넘어섰지? 김성환이 했네. 20-20도 처음 하셨는데 20-20이라는 기록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홈런하고 도루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 뭐 송구홍도 20-20 하고 누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최초의 20-20은 누구지? 따져보니까 김성환이었던 거. 저랑 같이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KBO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40홈런 뭐 이렇게 다 기념물 뭐 기념패 이런 거 있는데 나는 그때 그거 안 줬잖아. 가만 생각하니까 KBO 괘씸한 거야. 우리나라 최초 30홈런을 쳤으면 최초 30홈런에 대한 기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 전화 그다음에 받으신 분이 쩔쩔매더라고요. 저희가 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최초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최초 기록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표라도 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시상식을 안 해. 그리고 지나고 나서 내 기록 경신했다고 기념품을 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다음 질문이 김성환 전설은 레전드로서 4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뭐냐고. 이거겠는데? 내 거 빨리 돌려줘. 아니 사실은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그걸. 아니 근데 보지 이거는 않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는 KBO 차원에서 어떤 기록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차원에서라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걸음은 일단 영구 결번부터. 기아가 저를 영구 결번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거기서 불명예 퇴진했잖아요. 내가 기아의 최초 감독인데 중간에 계약 해지당해서 잘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아가 감독들에 대한 성적에 대한 조급증이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을 아무나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워낙 많은 숫자를 지금 감독을 바꿨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감독들의 무덤이다. 그리고 너무 왕관의 무게가 무겁다. 저거 잘못 이거 썼다가는 못 빼나간다. 감독님 본인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명예퇴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명예퇴진 없죠. 다들 없죠. 욕심부리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그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선수 김성환의 기록이 영구 결번이 아니라는 거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대요. 누군가가 기아에서 영구 결번을 하려면 나의 기록을 능가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납득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네, 물론 투수 입장에서는 틀리겠죠. 여기 양현종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영구 결번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업적을 충분히 남긴 선수거든요. 몇 가지 중에 골라야 된다면 하나, 영구 결번을 해준다. 하나만 골라야 돼요. 예. 둘, 지금까지 우승한 반지를 시리즈별로 다 맞춰준다. 그리고 셋, KBO에서 최초 한 기록들을 다 해준다. 셋 중에 어느 걸 고르시겠습니까? 아, 4번, 초대 감독으로서 다시 고마웠다고 헌정식을 해준다. 헌정식 필요 없고요. 영구 결번이 영구 결번.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토탈 반지라도 하나 낑겨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그게 창피해요. 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저 전설의 타이거즈 모임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도 요즘에도 이제 가끔 나와요. 우리도 돈 내서 우리라도 하나 하자. 왜냐면 전신 타이거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 회사 자체가. 네. 저는 영구 결번도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든 구단 해당인데 영구 결번 해놓고 나서도 그만한 예우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영구 결번은 됐는데 네. 구장에 영구 결번이라고 해서 무슨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 초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팀이 한국 시리즈 가고 뭐 중요한 경기면은 가서 직접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영구 결번 될 정도면 애정이 엄청나니까. 근데 초대를 안 하니까 영구 결번 선수가 내 돈 내고 가기도 민망한 거예요. 번호 지정하고 어디다 이제 번호 받고 뭐 유니폼 걸어놓고 이것만이 아니라 최소한 중요한 경기 가면은 당연히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서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해서 그렇긴 한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우도 잘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도 팬들이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그 아버지 세대가 자식 세대까지 이렇게 이어가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팬들이 그 그렇겠지만. 팀에 대한 어떤 존중심 그렇죠, 그게 그렇죠. 생기거든요. 네. 김은식 작가님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런 80년대의 전설들 중에서 정말 욕심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뷰해보고 싶고. 그 사실 타이거즈 전설분들을 이렇게 웬만큼은 뵀는데 그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니까 가끔 조바심 나는 게 돌아가시거나 건강 해치기 전에 많이 좀 뵈야 될 텐데 그리고 못 들었던 얘기 많이 더 들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은 좀 있죠. 이대진 선수 통해서 네. 김상진 선수 얘기 들은 게 되게 네.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 안타깝죠. 이대진 선수 감독님이 기아 감독하실 때 타자로 기용해서 맞아요. 그 감동적인 3루타 쳤던 3루타. 이런 장면들 되게 네. 인상적인데 이대진 선수 했던 얘기가 자기가 상진이 이름 다시 한번 좀 빛내주고 싶어서 상진이 번호를 내가 받아서 뛰었는데 재기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재기도 안 되고 계속 사람들한테 불쌍한 인상만 이제 눈빛 그걸 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상진이한테 내가 패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번호를 놓고 자기 번호로 돌아갔다는 얘기 들을 때 정말 강한 팀이었지만 그런 이제 아픈 손가락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타이거즈가 이렇게 강했던 건 모구단이 이렇게 약했고 지원도 안 좋았고 그랬지만 선수들 간에 방금 그런 끈끈한 어떤 유대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야구를 잘 모르고 이제 야구 글 쓰고 할 때는 사실 야구가 희생하는 경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희생 번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태 타이거즈를 몇 번 이제 곱씹어서 하면서 그게 아니다. 희생이 아니라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의 공통점 특징은 뭐냐면 네. 내가 잘해서 이겨야 돼. 내가 나서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잘해서 팀이 이겨야 돼라는 인식이 거의 그 해태 타이거즈 전설들의 공통적인 87년 우승할 때 김준환 감독님이 그 MVP 되잖아요. 그때 타격 엉망이었는데 그 시즌 내내 왜냐면 사모님이 병상에 계셔가지고 그렇죠. 병원에서 출퇴근하고 근데 한국 시리즈에 딱 팀이 진출했는데 딱 놓고 혼자 생각을 해보니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시즌 내내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시즌 막판에 해봤자 타격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홈런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점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한국 시리즈 MVP밖에 없다. 내가 이것만은 해야 올해 내가 허무하지 않게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 팀 분위기가 좀 네. 그랬어요. 팀은 계속 이렇게 대승으로 이겼는데 혼자 안타 못 치면 다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주어요. 이긴 거고 웃고 이게 환호하는 것만 보여주지 뒤에서 인상 쓰고 있는 것은 안 보여요. 근데 인상을 쓸 수가 없는 게 팀은 이겼는데 내가 못 쳤다고 어떻게 인상을 써요. 또 박수 치고 웃어야지 어떻게도. 그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였고 팀이 이기는데 내가 무언가 공헌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다들 하죠. 그것이 안 되면 팀이 이겨도 그다지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락커 들어가서 막 때려 부시고 근데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선배들이 질타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교 질서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혜태 그러면은 막 무자비하게 때리고 뭐 막 억누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인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밑에 있는 아무리 잘하는 이종범이 아니라 이종범이 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역할, 자기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언제부터 이게 좀 바뀌었냐? 와해가 되냐면 돈 많이 받으면서 이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돈 얘기로 넘어가면 돈 얘기 넘어가요. 한국 야구에 10개 팬들이 모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네. 비극 배틀을 하죠. 서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야구 팬으로 버텨왔는가. 중국지 사장님이 무등야구장 마지막 꽂혀 있던 홈베이스를 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